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궁금한 부분들 많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준비해봤고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하창원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또 한 번 이렇게 주저앉다 보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 또 한 번의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듯해서 코멘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삼성전자 포함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는 한 바퀴 접어야 되나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시세 더욱더 이어진다라는 가정으로 봐야 될지 냉철하게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런 미국장과의 채널링을 보신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유효한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아예 배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HBM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고 회사에서 빠르게 반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엔비디아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 기조가 과연 좋을까? 물론 다른 쪽 뭐 마이크론이나 기타 부분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쪽 회사에 치중이 되는 것보다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받는 게 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엔비디아한테도 사실 좀 중장기로 본다면 좋지 않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배제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또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72,000원대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접근한 다음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당장 잡자라기보다는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세대부터 4세대 쪽에서 이런 점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하이닉스 쪽이 한 40%대에 유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30%대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TSMC에서 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당연히 만들기 때문에 기준점을 하이닉스로 잡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의 어쨌든 회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8단과 12단에 대한 흐름들과 한 7, 8가지를 회사가 뭐 후반부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시간에 따라서 유지가 그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가 결국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바라보실 때 물론 엔비디아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이런 수급 주목도는 HBM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HBM 쪽으로 또 초과 수요가 나오고 공급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요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거시 부분에서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까? 그 부분에서 일단 노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기조가 물론 이제 5월달 들어오면서 4월 말부터 5월달로 들어오면서 조금 좋지 않은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월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순매수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2, 3, 4, 5, 6, 7등 합쳐도 1등 삼성전자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일정 라인에서 가격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레이스 부분에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반도체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물량을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차곡차곡 모아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와 좀 장기의 흐름들 차이가 있고 이제 레거시 전반적인 흐름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반도체를 바라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봤을 때도 추가적인 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열려 있다라는 시선이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삼성전자만인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조언이신지도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후자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야 삼성전자 향이 이제 수급이 쏠리겠죠. 네. 아무래도 작은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삼성전자 향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은 소부장 쪽이 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성향으로 포트를 짜셨다라고 한다면 전체 30% 담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20%에서 25%여야 되고요. 소부장이 5% 정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에서의 상승 룸은 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고 그 부분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한 6개월 기준으로 한 20% 이상의 상승이 나온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좀 충분히 그런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흐름들을 제시를 할 때 초과 수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좀 물음표가 생겼겠지만 여전히 초과 수요에 대한 멘트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았었다라는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 상방론은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반도체를 방향성을 딱 정하시고 꾸리셨다면 지금 금요일장, 월요일장 이 상황 보고서 특별하게 포지셔닝 취해서 전략을 수정해서 포트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네. 정말 참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포트 비중을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HBM을 필두로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포트를 형성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HBM 쪽에서 너무 많이 상승하거나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수익금을 삼성전자로 보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포트의 수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제 뭐 좀 테마성으로 CXL이라든지 뭐 MPU라든지 뉴로모픽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애초에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2년 뒤, 3년 뒤에 내용을 좀 당겨서 진행을 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은 당연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끊어댈 용기도 같이 필요하다로 조언 더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 테마성의 논리로 움직였던 쪽과 다른 쪽, 삼성전자 향, SK 향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면서 키를 잡아볼지에 대한 조언 추가로 좀 얻어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부장님과는 저희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꾸려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벨업이 또 한 번 된 하루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연결고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증권가에서 말이 섞이면서 한미반도체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 밸류는 시장에 그러니까 기대치 삼성전자와도 10년간의 악연을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올라와 있는 밸류인지도 궁금합니다. 거래 싫고 움직이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한미반도체 관련된 목표 주가 꽤 높게 현대차증권에서 발표를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리포트를 잘 읽어보시면은 디스코의 밸류에이션이 80배 거기에서 10% 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미반도체 정도의 20만 원 중반의 가격은 뭐 PER 밸류가 70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제이죠. 뭐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시장이 결국은 판단할 텐데 오늘 주가의 급등은 뭐 이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 스토리를 좀 짜보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발열 문제나 수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외신에서
일부 이제 좀 퀄에 좀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전문가 3명이 삼성전자 어떤 내부자와 미팅을 했고 그 외부 사람들 3명 중에 2명이 약관 퀄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인용해서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신뢰성의 문제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날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하기를 삼성전자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냐, 콜 테스트 들어갈 때 전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콜 테스트 들어간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페일, 그러니까 탈락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좀 너무 과장된 좀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반박하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콜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좀 맞추어가는 그런 단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기사가 이상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AMD 중심으로 삼성전자 들어가고 엔비디아 쪽에 뭐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역시나 HBM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이닉스의 어떤 부분이 독주를 여전히 좀 가고 있다는 부분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HBM을 만드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하이닉스는 MRMUF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NCF 방식으로 가는데 그 차이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뭐 장단점이 우리가 좋다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MUF 방식으로 하이닉스가 갔기 때문에 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갔고 또 그 기준을 TSMC와 하이닉스가 하고 있으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들어가니까 TSMC가 결국 보고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는 하이닉스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방식으로 뭘 가져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성능 테스트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아. 약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잘 말씀 주셨지만은 결국 젠슨왕 입장에서는 해피할까요? 해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밴드로 결국은 하이닉스를 계속 가져가다 보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나중에 가격적인 문제도 세컨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론을 가져가자니 너무 이렇게 캐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마이크론이 대응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한데 마이크론을 세컨밴드로 가가지고 그 캐파를 대응한다? 이건 젠슨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해피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데 당장 이제 기술적인 이슈 들어가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제 단이 쌓아졌을 때 과연 기존의 MUF 방식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냐 그리고 NCF 방식으로 갔을 때 그게 단이 쌓아지면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8단, 12단, 16단 넘어가면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결국 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완전히 비관론으로 보기엔 좀 힘듭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콜 테스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심의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그러면 한미반도체 TS본드가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가 안 되는 거야. 거 봐. 한미반도체 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 소설이라는 거예요. 기대감에 대한 센티먼트의 소설이고 삼성전자가 정말 한미반도체 걸 쓸지 안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갈지는 모르겠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NCF 방식의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한미반도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한미반도체는 그런 소설과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또 시장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형성시키고 있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라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본다면 싸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역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차별화 그 사이에서 결국 TC본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것 같고 근데 한미반도체만 놓고 보면 지금은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중장기로 보면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베스트나 이런 쪽의 하이브리드 본딩도 25년, 26년 넘어가야지 가능하다 보이고 그 사이에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개발이 끝난다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이 비싸다고 좀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밸류가 그때는 또 다르게 싸게 느껴질 영역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28년도, 29년도 정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을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들어가는 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 비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쓸 것이냐 아주 특별한 어떤 아주 작은 영역에 쓰이지 전반적인 레거시 쪽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TC 본딩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근데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80%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엄청난 볼륨 성장은 한미 반도체에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좀 길게 본다면 한미 반도체는 몇 전
땡겨서 지금 밸류를 받는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또 그러한 성장성은 충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굳이 또 한미 반도체를 던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HBM과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굳이 지금 다 팔고 야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궁금합니다. 미래 밸류를 당겨 쓰는 정도에 대한 시선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짧게만 좀 답변 받고 싶은 부분이 유리기판이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뭐 CXL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었지만 다른 쪽은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또 그래도 유리기판 쪽은 시세가 나고 있어서요. HBM 필두로 SK 하이닉스 향으로 일단 한 축이 설정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미래동력으로 유리기판 쪽은 약간 더 다른 시선이 작용하는 걸까요, 부장님? 네, 유리기판은 25년 정도부터는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 SKC가 대규모 IRA 관련된 그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야기 나왔죠. 뭐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SKC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최근에 이야기되는 삼성전기나 LG노텍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소형주인 필옵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뭐 꿈에 젖어 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상용화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 방향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SI 어떤 그런 유기 관련된 머티리얼 소재가 더 좀 한계성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적화되면서 굉장히 조금 뭐 미세 선폭 이런 것들 관련된 기술이 결국 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결국은 캐파가 있고 상용화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그것을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다 하고 치부하기에는 다소 조금 현실화가 굉장히 빨리 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SKC가 결국은 뭐 차트 자체가 좀 너무 급등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어쨌든 IRA 관련된 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화된 부분들을 본다는 점에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우리가 좀 감당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을 한다는 회사들이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원래 본업에서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특히 삼성전기나 LG노텍은 굉장히 그 바닥에서 턴업을 하면서 지금은 유리기판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고 SKC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은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의 턴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유리기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유리기판만 갖고 주가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 캐시카우가 있고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얻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일단은 반도체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가정 아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오늘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4위에서는 먼저 엔터 컨텐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대한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관계 개선되면 나아질 수 있는 좀 뭐 관광도 있고 화장품도 있긴 한데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엔터 컨텐츠 저희가 일단 좀 봤습니다. 그 기대로 룸이 좀 열려 있는 구간일까요? 워낙 좀 조용했고 콘텐츠와 엔터 약간 다르긴 했지만 어떤 시선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엔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이브 쪽에서의 이슈가 일단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도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가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1분기 때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의 컴백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엔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엔터가 앨범도 굉장히 잘 나오고 흐름이 좋아서 꺾이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서 공구 물량이 줄어들면서 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 좀 트리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당연히 긍정론이 나올 거고 오늘 나머지 엔터사들 중에서도 SM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SM에서 특히나 에스파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의 60%가 중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쪽이
SM이 될 거다라는 좀 전망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 종목군들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견조하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꺾였었던 게 이제 TV 쪽에서의 슬롯 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구작에 대한 판매들을 중국 쪽에서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구작을 많이 판매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좋아지게 되겠지만, 이 컨텐츠 산업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었던 광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TV 슬롯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이 이제 앨범이나 이런 음원 쪽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콘서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스타디움급으로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그 스튜디오급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앨범단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아티스트 신변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생기면 주가의 급등락이 정말 너무나도 가파르게 생기거든요. 요거는 충분히 해외에서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변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엔터에 대해서 메리트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31일이 어도어 임시 주총인데요. 그 전에 일단 챙기셔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자리 잡는 걸 보고 들어가는 그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슈가 지나고 나야 뭔가 조금 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도 SM 장 초반부터 이제 갭으로 뛰어갖고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6%로 음봉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6% 상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갭 상승하고 나서 좀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연속성이 과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31일 저희도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이슈에 따른 엔터의 향방 보고 랭킹5에서 리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4위 좀 짧게 봤고요. 오늘은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으실 것 같아서 바로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도 잘 가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하반기 기대감까지 쏠려 있으면서 시세 자체는 가장 잘 나고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오늘 전력 설비 쪽도 잘 가고요.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신재생이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가요. 일단 큰 틀 먼저 잡고 갈게요. 둘 다 잘 간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반도체 순환매가 일단락됐기에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가팔라졌다라는 관심으로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원전 강한데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게 원전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한일 수소 협력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달 중순 새로 출범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북미 수소 밸류체인 관련해서 확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인 액트 엑스포 2024에서 엑시언트 관련된 수소 전기 트럭을 상품선을 개선시킨 모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자율주행 레벨 4 관련된 테스트까지 들어간다는 거니까 차에 대한 새로운 신규한 어떤 모멘텀이 생긴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수소 연료 선도 기업인 블룸 에너지의 주가가 최근에 역시 이제 이것도 반도체 확장 구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의 수혜가 결국 블룸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오면서 지난주에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수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수소는 조금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이, 그리고 천연가스 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원유나 딴 것보다도 오히려 천연가스가 양이 많고, 또 중간 단계에서 바로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어떤 풍력, 태양광 이렇게
가기에 원전으로 가기에는 5년 이상의 프로젝트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정도 돼야만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전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 중간에 브릿지 단계에 뭐냐 그리고 그 많은 굉장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나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이제 지금 리포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중간 브릿지 단계에 결국은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수소 사업이 중간에 브릿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풍부한 어떤 천연가스를 가지고 충분히 수소화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투자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갖고 있는 수소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AI 쪽에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겁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지금 블룸에너지를 포함한 미국 쪽의 수소 에너지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같이 좋아진다는 것은 역시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의 확산 테마로 수소과에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전체 전력원의 60% 이상은 수소로 대체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태양광, 풍력, 원전으로 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 수소 쪽이 60%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다 메이크업을 할 거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 수소원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단순히 야 전기차도 이렇게 힘든데 수소차가 돼? 이렇게 해서 수소를 굉장히 약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시각들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망 쪽으로 넘어온다면 이 수소와 관련된 천연가스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달라지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메이저 관련된 약간의 수소 관련된 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아주 긴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어떤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블룸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SMR 관련된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부분에서 50조 원 관련된 원자로나 전기 발생기 튜브 등의 뭐 주기기 납품 이슈가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역시 원전 쪽은 태양광과 더불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또 가장 많이 투자한 쪽이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각 그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결국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력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 글로벌 관련된 정보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쪽에 결국은 원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더군다나 지금 한국 수력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팀 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발주하는 지금 30조 원짜리 원전 프로젝트 프랑스와 함께 결선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주를 만약에 한다면 유럽 진출에 또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지금 1200메가와트 원전을 최대 4기 정도를 건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또 낭보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원 모멘텀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고 수소 관련된 천연가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이쪽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싶었는데 저희 두 가지 키워드를 더 확인해야 돼서 바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발 모멘텀 관계 개선이 된다면 가정 아래 움직이는 키워드 오늘 좀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석유, 화학입니다. 짧게만 좀 보고 갈게요.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뉴스도 외신 쪽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하창한 본부장님,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죠. 경기 민감주 쪽이 중국과의 비중이 좀 높은 쪽에서 개선 기대감을 서서히 키워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쪽 보는 전략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쪽보다는 차라리 가고 있는 쪽, 조금 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쪽에 보이는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지금 이제 업황이 워낙 오랜 기간 좀 좋지 않았고 이제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바닥권에서 일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연고무라든지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고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향후 가격이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케미칼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뭐 지준율 인하부터 경기 부양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를 돌릴 만한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수는 최근에 좀 상당히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수요단에서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의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우리가 주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산업이 있고 거기에서의 가격 탄력도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제 좀 나눠서 조금씩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뭐 거치식으로 자금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시는 계속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주도력 있는 섹터를 반도체, 전력 요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네. 다른 쪽까지? 거기에다가 뭐 저PBR까지 좀 넣고 싶습니다. 저PBR까지 네. 이쪽에서 계속된 탄력적인 가격 메리트를 오히려 지금은 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식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키 맞추기 측면에서 어느 종목까지 주목할 수 있을까가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심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라면 쪽 삼양식품이 다시 네. 움직이길래 궁금해요. 키 맞추기 측면에서 계속 봐야 될지 궁금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덜감, 뭐 농심 이런 쪽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펀더멘털 이외에 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오려온 것 같은 경우 정말 바닥권이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오히려 맞춰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을지 음식료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어떤 분위기로 더욱더 갈 수 있을지 포인트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음식료는 지금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고요. 그 핵심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철저하게 숫자가 나오는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싸다고 그냥 사서 음식료가 키 맞추기가 될 것이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식품과 농심의 차이가 뭐가 있었냐. 1분기에는 결국은 원재료 관련된 비중이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가 캐파, 밀양 쪽에 공장 충분히 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밀가루 등을 포함한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가 잘 되면서 원가율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지금 농심이 삼양식품보다 조금 여리에 있었다는 게 표시가 됐고 수출 지표로 보더라도 삼양식품이 월등하게 높은 수출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뭐 K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이 현재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가 미국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 쪽에서 선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미 수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조 8천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9% 늘어나면서 북미 쪽의 시장을 굉장히 확보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이 주도했던 것이 역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CJ제대당의 햇반, 그리고 우리가 냉동김밥 등을 포함한 우양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들 관련된 수출도 확대되고 있고 수산 수출 관련된 식품 관련된 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김이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라고 알려지면서 수출 지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김 수출 1위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70% 차지합니다. 근데 김이 1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밥용 김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 가격 상승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50% 이상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김 수출 관련된 부분에도 뭐 CJ 시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 지표와 그다음 북미 시장의 선점 정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과연 나오느냐에 따라 음식료를 사시는 게 뚜렷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찍히는 쪽을 보자라는 음식료 섹터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일장 랭킹5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